한 노비의 눈물이 왕통을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자는 사람을 택하였고 대신은 권세를 택하였습니다. 억울한 피 한 줄기가 궁궐의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왕좌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묻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랑은 궁궐을 떠나 백성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 봅시다. 한양도성 위로 초여름 안개가 10개 깔렸습니다. 창덕궁 뒤편 숲에서는 이슬이 풀잎 끝에 맺혔고 멀리 장터에서는 쌀대를 헤아리는 소리가 울렸지요. 백성들은 군포와 환곡을 입에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 안은 고요해 보였으나 궁궐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치량은 대청에 홀로 앉아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였습니다. 얼굴은 근엄하였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미 세자를 폐할 뜻을 굳힌 자였습니다. 나라의 깃틀은 강한 손에 맡겨야 한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자 이연은 인자하고 학문을 중히 여겼으나 그 인자함이 오히려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김치량은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싹은 어릴 적에 잘라야 한다. 그 계산은 냉혹했습니다. 그 무렵 영의정 댁 뒤뜰에서는 노비 소녀 은설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나이 17 남짓, 해진 무명 저고리와 남빛 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빛은 따뜻하였으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몇 해 전 사냥터에서 낙마한 세자를 발견한 이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은설은 피투성이가 된 세자를 숲속 굴에 숨기고 밤새 간호하였지요. 세자는 그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다시 노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세자 이연은 그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동궁의 창을 열면 숲 향내가 스며들고 그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내 목숨을 살렸소. 나는 아직 그 은혜를 갚지 못했소. 세자는 내관 정필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정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세상은 은혜보다 권세를 먼저 보옵니다. 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다 해도 나는 사람을 먼저 보겠소. 그 말은 부드러웠으나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의정이 동궁에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였습니다. 저하 학문에 힘쓰신다 들었습니다. 허나 국정은 엄중하옵니다. 세자는 예를 갖추었습니다.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은 같을 터이니 소신 또한 힘쓰고 있소. 김치량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하의 마음이 지나치게 여리면 나라가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두 사람의 말은 점잖았으나 그 속에는 날선 뜻이 오갔습니다. 며칠 뒤 김치량은 은설을 불러 대청에 세웠습니다. 햇살이 기와 끝에 부딪혀 눈부셨습니다. 네가 동궁 근처를 기웃거렸다 하더라. 은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리한 적 없사옵니다. 김치량은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노비는 제 자리를 지키면 편안한 법이다. 그 말은 칼처럼 얇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곧 너를 외지 상단에 넘기겠다. 은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딸을 뿐이옵니다. 그날 밤 매미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은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빛이 희미하였습니다. 저하께서는 안녕하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습니다. 이튿날 세자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의정이 노비 하나를
상단에 판다 하옵니다. 세자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은설이라 하옵니다. 세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날 숲의 맹세는 무엇이 되겠소? 정필이 말렸습니다. 저하 영의정의 뜻을 거스르면 화가 클 것이옵니다. 세자는 낮게 답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나는 사람이어야 하오. 그 말은 오래 남을 말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이미 다른 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고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장군의 기록이었습니다. 장군의 어린 딸이 실종되었다는 대목에서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은설이라 하였지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피는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만일 그 소녀가 그 장군의 핏줄이라면 세자와 함께 묶어 제거하기에 더없이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성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장터에서는 아이 울음이 들리고 어미들은 굳은 손으로 보리쌀을 고르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궁궐 담장 안에서는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은설을 구하려 마음을 굳혔고 영의정은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궁궐의 운명을 뒤흔들 불씨가 될 것을. 그렇게 초여름의 바람은 조용히 불었으나 그 속에는 피비린내 같은 긴장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자는 직접 영의정 댁으로 향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양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궁들의 대나무가 서걱이며 흔들렸고 잔잔하던 연못 수면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세자 이연은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으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관 정필을 불렀습니다. 영의정 댁으로 가겠다. 세자의 말에 정필은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그 집은 이미 칼을 갈고 있사옵니다. 세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칼을 피해 숨는다면 그 칼은 더 많은 이의 목을 벨 것이요. 명심하겠습니다, 저하. 궁궐 담을 나설 때 햇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성안장터에서는 쌀값이 또 올랐다는 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곤란하다 하더라. 정승이 더 세다 하오. 백성들의 입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의정 김치량은 이미 세자의 방문 소식을 듣고 대청에 자리를 펴두었습니다. 차는 향을 피웠고 방 안 공기는 묵직하였습니다. 저하께서 친히 오시다니 송구하옵니다. 세자는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설이라 하는 노비를 외지로 넘긴다 하였소. 김치량은 미소 지었습니다. 노비는 물건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집안 살림이요. 세자의 눈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목숨을 구한 자요. 영의정은 부채를 접었습니다. 목숨은 하늘이 구한 것이옵니다. 노비를 두고 어찌 공을 논하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매미가 울었습니다. 세자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내가 대신 보증하겠소. 김치량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하께서 노비 하나에 그리 마음을 쓰시면 궁궐의 기강이 흔들리옵니다. 기강은 사람을 짓밟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소. 세자의 음성은 낮으나 단단했습니다. 영의정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저하는 아시오? 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김치량은 서고에서 꺼낸 문서를 펼쳤습니다. 10여 년 전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장군의 기록이옵니다.
어린 딸 하나가 실종되었지요. 그는 문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설의 나이와 맞아떨어지옵니다. 세자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요? 김치량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적의 핏줄을 가까이 두는 것이 과연 옳겠사옵니까? 세자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낮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오? 확실치 않기에 더 위험하옵니다. 김치량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하의 마음이 혹여 그 아이를 향해 기울었다면 이는 더 큰 화를 부를 것이요. 세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숲속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졌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살렸어. 역적의 딸이라 하여 은혜가 사라지지는 않소. 영의정은 웃었습니다. 은혜는 개인의 것이요. 나라는 공의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세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공의라 하여 억울함을 덮는다면 그 또한 죄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김치량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하께서 그 아이를 감싸신다면 이는 역적을 두둔하는 것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세자는 돌아섰습니다. 그리 보겠다면 나 또한 각오가 있어. 그날 밤 세자는 동궁석으로 향하였습니다. 노비문서가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바람이 창호를 울렸습니다. 그는 은설의 노비문서를 찾아 손에 쥐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종이 한 장에 매달려 있다니 세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서에 불을 붙이자 붉은 불꽃이 번졌습니다. 종이는 빠르게 타올랐습니다. 오늘 이 불은 한 아이의 굴레를 끊는 불이요. 불꽃은 사그라들었으나 그 연기는 동궁의 밤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치량이 이미 다른 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영의정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문서를 태웠다 하나 피까지 태울 수는 없지. 그는 은설을 미끼 삼아 세자를 역모로 몰구실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달빛이 도성을 비추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아이 울음이 멎지 않았고 백성들은 굳은 손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더 깊은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제는 단순한 노비의 굴레를 넘어 세자의 운명과 얽혀버렸음을. 다음 날 김치량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여름 비가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기와지붕마다 빗물이 고였고 궁궐 담장 아래로는 흙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젖은 보자기를 털며 세상 일이 심상치 않다고 낮게 수군거렸지요. 그 무렵 영의정 김치량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조와 사헌부에 사람을 보내 세자의 행적을 캐게 하였습니다. 동궁 서고에서 문서 하나가 사라졌다 하옵니다. 최참봉이 귀띔하였습니다. 김치량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태웠을 것이요. 허나 태운 불씨는 연기를 남기는 법이지. 그는 이미 데뷔 전에도 말을 흘려두었습니다. 세자가 역적의 핏줄을 감싸고 있사옵니다. 비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동궁에서는 세자 홀로 서책을 펴고 있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관 정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영의정이 사헌부를 움직였사옵니다. 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미노비 문서를 태웠다 하여 역적을 숨겼다 할 것이요. 정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하, 어찌하시렵니까? 세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연못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지키려다 나라를 잃을 수는 없소. 그러나 아이를 버려 지키는 나라라면 그 또한 무엇이겠소?
한편 은설은 이미 외지로 넘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세자의 눈을 피해 밤중에 그녀를 인근 상단에 넘기려 하였지요. 마차는 빗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은설은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인은 어디로 가는 것이옵니까?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상단 주인이 거칠게 답했습니다. 노비는 알 것 없다. 그때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자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호위병 몇을 이끌고 마차를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빗속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상단 주인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저하 이는 영의정의 명이옵니다. 세자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동궁의 보호를 받는다. 은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와 어찌 이리 위험한 일을 하시옵니까? 세자는 빗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숲에서 네가 말했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은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횃불이 번쩍였습니다. 김치량이 군조를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저하, 이는 명을 어기는 일이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세자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의정, 노비문서는 이미 불에 타 사라졌소. 김치량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문서는 사라졌으나 역적의 피는 남아있지 않사옵니까? 군졸들이 은설을 다시 끌어내리려 하였습니다. 세자가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소. 김치량은 응수하였습니다. 죄는 피에서 비롯되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잠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세자는 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졸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치량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하, 이 아이를 지키려다 저하께서 역적으로 몰리실 수 있사옵니다. 세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하겠다면 그 또한 감수하겠소. 김치량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좋사옵니다. 내일 조정에서 밝히겠소. 은설은 다시 묶여 끌려갔습니다. 세자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정필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큰 파도가 올 것이옵니다. 세자는 낮게 답했습니다. 물러서면 파도를 피하겠지만 맞서면 넘어설 수 있어.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세자를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자가 역적의 딸을 감싸 역심을 품었다는 글이었습니다. 도성은 술렁였고 백성들은 다시 쌀값을 논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건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량은 마침내 세자를 폐할 구실을 손에 쥐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조정대청에는 먹구름 같은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마 끝자락의 눅눅한 공기가 기둥 사이에 맺혀 있었고 마당의 모래는 아직 마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들은 붉은 달령 자락을 여미고 서 있었으며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지요. 영의정 김치량은 중앙에 서서 상소문을 펼쳤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역적의 딸을 숨기고 문서를 불태웠다 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였으나 차가웠습니다. 세자 이현은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태운 것은 노비의 굴레를 끊기 위함이었소. 김치량이 곧장 받았습니다. 굴레라 하시나 역적의 핏줄을 감싸는 일은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옵니다. 대청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구름이 갈라지며 햇빛이 잠시 비쳤습니다. 임금은 깊은 눈으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자,
그 아이가 누구라 하였느냐? 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설이라 하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소. 김치량은 즉시 덧붙였습니다. 은설은 10여 년 전 영모로 처형된 장군 이진호의 딸로 의심되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장군은 억울하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영모로 판결 난 자였습니다. 세자는 낮게 물었습니다. 의심이라 하였소? 확증이 있소? 김치량은 서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옛 장군의 집안종이 남긴 기록이옵니다. 세자는 그 서찰을 훑어보았습니다. 필체가 수상하였습니다. 이 글은 위조된 흔적이 보이요. 김치량은 비웃었습니다. 저하께서 필적을 아신다 하옵니까? 세자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눈을 아오. 그 눈은 칼을 품은 자의 눈이 아니요. 대신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김치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하께서 끝내 그 아이를 감싸신다면 이는 왕실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자, 네 뜻은 무엇이냐? 세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은 왕위보다 사람을 택하겠사옵니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김치량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저하, 그 말씀은 폐위를 자청하는 것이옵니다. 세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만일 역적의 딸이라 하여 무고한 일을 벌여야 한다면 그 자리는 소신에게 과분하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깃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임금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이 일은 더 살피겠다. 그날 조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치량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은설을 옥에 가두고 혹독한 국문을 지시하였습니다. 네가 장군의 딸이라 자백하라. 은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노비로 살았을 뿐이옵니다. 김치량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입을 열면 세자는 끝난다. 은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세자는 동궁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멎고 풀벌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필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은설이 옥에 갇혔사옵니다. 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영의정은 나를 시험하고 있어. 정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세자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짐이 물러나면 그 아이는 살 수 있겠는가? 정필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자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나는 그 아이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김치량은 서고에서 또 다른 서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스스로 왕위를 사양하였다는 기록을 남길 속셈이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을 기운이 스며들 무렵 한양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공기는 먹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조정에서는 세자의 자청을 두고 밤낮으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임금은 깊은 근심에 잠겼고 대신들은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틈에서 영의정 김치량은 더욱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세자가 스스로 사양하였다 하옵니다. 그는 상소문을 들고 대신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왕통은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 하였으나 실상은 세자를 몰아내려는 수였습니다. 은설은 옥에 갇힌 채 가을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창살 틈으로 떨어진 낙엽이 바닥에 쌓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멍으로 얼룩졌으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백하라. 형리가 외쳤습니다. 소희는 역적의 딸이 아닙니다. 은설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치량이 직접 옥으로 내려왔습니다. 네가 입을 열면 세자는 살 수 있다. 그는 냉정히 속삭였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하께서 살기 위해 소인을 버리신다면 이미 저하는 저하가 아니옵니다. 김치량의 눈이 일그러졌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네 목숨은 없다.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옵니다. 은설의 음성은 떨렸으나 분명했습니다. 그 무렵 세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국마루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신은 왕위를 사양하겠사옵니다. 임금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찌 그리하느냐? 세자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한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백성을 지키겠사옵니까?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김치량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났구나. 그러나 세자는 한마디를 더하였습니다. 허나 소신을 폐하려면 그 까닭을 분명히 밝히시옵소서. 김치량이 곧장 말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감싸셨사옵니다. 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군의 죄가 확실하오? 억울함은 없었소? 대신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오래전 장군 이진호의 사건은 의혹이 많았습니다. 김치량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판결난 일입니다. 세자는 조용히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장부는 무엇이오? 그것은 당시 굴량미의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장군의 반란이 아닌 굴량을 사사로이 빼돌린 자가 따로 있었음을 암시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김치량의 손이 떨렸습니다. 위조이옵니다. 세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영의정의 서고에서 나온 것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김치량은 마지막 발악을 하였습니다. 세자가 역적의 딸과 내통하였다는 증언이 있사옵니다. 그는 최참봉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관 정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증언은 거짓이옵니다. 정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의정이 강요하였사옵니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김치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금의 음성이 낮게 울렸습니다. 영의정, 이는 무슨 일이냐? 김치량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바람이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낙엽이 대청 안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신은 왕위를 탐하지 아니하옵니다. 허나 진실을 덮을 수는 없사옵니다. 김치량의 음모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은설을 내세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였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으나 궁궐 안은 폭풍 전야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최후의 국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궁궐들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우수수 떨어져 대청마루를 덮었습니다. 그날은 은설의 마지막 국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임금은 무거운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치량은 붉은 관복 자락을 여미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은설은 포승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남아 있었으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장터의 백성들은 궁궐 쪽을 힐끗거리며 오늘 큰일이 난다더라고 속삭였지요. 대청하는 숨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치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설이라 하는 이 아이는 역적 장군 이진호의 혈육이라 사료되옵니다. 세자 저하는 일을 알면서도 숨겨 싸웁니다. 세자 이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소. 김치량은 단호히 맞섰습니다. 역적의 피는 죄를 잇는 법이옵니다. 그 순간 은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역적의 딸이옵니다. 대청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세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은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은설은 세자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비는 군량을 사사로이 취하지 아니하여 싸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 싸웁니다. 소희는 그 딸이옵니다. 김치량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들으셨사옵니까? 세자가 역적의 핏줄을 감싸왔사옵니다. 그러나 은설은 이어 말했습니다. 허나 세자 저하는 아무것도 모르셨사옵니다. 소희는 저하를 속였사옵니다. 세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은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하를 지키고자 함이옵니다. 김치량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네게 그리 말하라 시켰느냐? 은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사옵니다. 소희는 노비이기 전에 사람이 옵니다. 대청하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세자는 앞으로 나와 은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짐이 지키지 못해 이 아이가 일이 되었소.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의정 장군의 사건을 다시 살피라. 김치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 판결난 일이옵니다. 임금의 음성이 낮게 울렸습니다.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니라. 그 순간 사헌부에서 새로운 문서가 도착하였습니다. 군량미의 이동 기록과 당시 이를 관리하던 자의 장부가 드러났습니다. 그 장부에는 김치량의 친족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김치량의 손이 떨렸습니다. 위조이옵니다. 세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영의정, 이제 칼을 거두시오. 김치량은 마지막 발악을 하였습니다. 세자가 나를 모함하옵니다. 그러나 최참봉이 무릎을 꿇고 울며 자백하였습니다. 영의정의 명이었사옵니다. 대청이 뒤집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임금은 단호히 명하였습니다. 영의정 김치량을 파직하고 국문하라. 군졸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김치량은 마지막까지 세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왕위는 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세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피로 지킨 자리는 피로 무너진다. 은설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세자가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은설, 눈을 떠라. 바깥에서는 은행잎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백성들은 장터에서 이 소식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궁궐 안의 폭풍은 가라앉았으나 아직 마지막 결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자는 왕위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해야 하였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으나 그의 마음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한양 도성 위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은 모두 떨어지고 궁궐들은 텅 빈 듯 고요하였습니다. 영의정 김치량은 끝내 국문 끝에 영모와 군량 횡령의 죄가 드러나오게 갇혔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던 날 하늘에는 눈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백성들은 장터 한켠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권세가 저리 무너지는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하였지.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병환이 깊어졌고 대신들은 세자를 다시 추대하였습니다. 세자 이연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동궁뜰에는 눈이 내려 하얗게 빛났습니다. 정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하, 이제 물러설 수 없사옵니다. 세자는 낮게 답했습니다. 나는 한 아이를 지키려고 왕위를 버리려 하였소. 정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백성들이 저하를 따르옵니다. 세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오. 다만 왕이 되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두렵소. 그 말은 귓가에 오래 남을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자는 즉위하였습니다. 종이 울리고 궁궐 안에 향내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환하지 않았습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천명을 내렸습니다. 장군 이진호의 죄를 다시 살피라. 대신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판결이 번복되었습니다. 군량미를 빼돌린 이는 김치량의 친족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장군의 이름은 억울함을 씻고 회복되었습니다. 세자는 홀로 대청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빛을 보았소. 그러나 그 곁에는 은설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국문이 끝난 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포승이 풀리자마자 궁궐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세자는 즉위 후 처음으로 궁을 나섰습니다. 초겨울 강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왕은 장터를 지나 백성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쌀을 나르는 사내, 아이를 업은 아나, 헌 옷을 기워 입은 노파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은설을 본 자 없느냐? 그는 여러 번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그런 아이는 어디에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물은 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전하, 그 아이는 떠났습니다. 백성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아시오? 노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킬 자리가 궁궐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바람이 불어 강물이 일렁였습니다. 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살렸고 나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왕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나 이 나라를 지킨다면 그 또한 그 아이를 지키는 일이 되리라.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도성 위로 맑은 겨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였고 삶은 고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억울한 이름 하나는 바로 세워졌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강가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이름 없이 얼굴 없이 백성들 사이에 스며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권세는 칼로 세울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칼로 얻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평생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